네, 안녕하세요. 저는 벤틀리 시스템즈 공식 채널 파트너사이자 도목 BIM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베이시스 소프트에서 공간 정보와 GIS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광우라고 합니다. 이번 벤틀리 ITN 캡처 모델러 웨비나를 발표하게 되었고요. 주제는 ITN 캡처 모델러를 활용한 고속도로 확장공사 BIM 설계입니다. 그 BIM 설계 안에 현황 모델 구축 파트에 관련하여 이번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총 5가지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BIM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BIM으로 고속도로의 확장 공사를 설계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BIM 설계 안에서 현황 모델과 디지털 트윈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로는 모델 구축과 그 구축하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BIM 설계와 현황 모델의 현재 상황과 향후 동향에 관련하여 설명을 하면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BIM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아마 BIM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고 또 활용하고 계신 분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파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BIM에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BIM에 관련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그림으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이 그림에 적혀져 있는 단어들은 이제 BIM을 대표하는 단어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BIM으로 할 수 있는 역량들, 추출해야 할 수 있는 결과물들, 나아가야 할 방향들, 분야, 장점 등으로 구성을 해서 그림을 제작했고요. 이 그림은 이렇게 모든 단어들이 합쳐진 것을 우리는 BIM이라고 부릅니다. BIM이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의 약자로 최초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공사, 유지 보수 및 빌딩 철거에 이르기까지 건축물 관련 자산의 전체 생명 주기에 거쳐 관련 설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2차원적이었던 목적물의 다양한 정보와 내용을 3차원의 통합된 결과물로 나타낼 수 있게 해줍니다. 통합된 결과물에는 건축 공간 계획을 비롯해서 구조, MEP, 토목, 조경, 내외부, 마감 등의 모든 계획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부터 조달, 시공, 그리고 유지 관리까지 건물의 태생부터 철거 시까지 전생애에 걸쳐 사용되는 정보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발주처와 국가표준기관에서는 BIM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나 건설산업, BSI 등 여러 기관에서는 단순히 3차원으로 모델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모델링을 만드는 과정과 업무 절차, 그리고 협업 체계와 전환 체계 등 건축물 관련 자산의 전체 수명 주기의 설계 정보들을 통합 관리하는 것을 BIM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BIM에 오기까지 설계도구의 변화입니다. 가장 처음에는 이렇게 로트링 보드에 수작을 한다든지 라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였고요. 이후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2D, CAD로 설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2D CAD의 설계는 여러 단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고자 2010년경부터 이렇게 3D 설계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러면은 어떤 단점과 어떤 장점으로 변화되었는지 간략한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기존의 2D 기반의 사업 설계 시공의 개념과 BIM을 통해 만들어낸 사업 설계 시공의 개념을 보여주는 차이입니다. 기존의 2D 개념은 이렇게 여러 기술마다, 항목마다의 각각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각각의 도면이 존재했죠. 하지만 BIM을 통해 하나만으로 물론 여러 가지의 기술이 집합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 하나의 결과물 가지고
여러 기술과 여러 항목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BIM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 다음 파트인 고속도로 확장공사 BIM 설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확장공사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문제 사안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장공사 설계란 기존 도로 교통량 증대 등의 사유로 기존 시설물에 새로운 차로를 추가하는 공사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로를 만들게 되면 횡방향 확장이고 앞으로 더 연장하게 되면 종방향 확장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종방향 확장은 신설이기 때문에 횡방향 확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장공사 설계는 먼저 이렇게 횡방향 확장공사 설계라는 것을 정하게 되고 이후에 설계에 필요한 조사 내용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해당 조사 내용들은 이러하고요. 오늘 저희는 이 조사 사항 중 이 5가지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현황 모델을 구축하는 파트에 대해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로의 선형 조사, 평면 선형과 종단 선형이 되겠죠. 그리고 인접 지작물 현황 조사, 지하 매설물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나 한전선로, 광통신, 가스관로, 송유관로 등. 그 다음으로 지형지물 현황 파악은 산지나 하천, 그리고 인접 건물, 부채 도로까지 조사를 하겠고요. 기존 구조물 현황 같은 경우는 이제 철거 후 신설이라든지 단순 확장이라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유지관리 현황도 마찬가지로 기존 구조물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럼 이 내용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그림은 확장공사 현황 지형과 지물, 구조물 등의 조사 사항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신설이 아닌 확장 설계의 경우 현황의 모습을 그대로 모델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준공 도면이나 수치 지도만으로는 해당 조사 사항들을 정확하게 모델링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드론을 활용해서 현황 모델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 해당 그림 이외에도 가로등이나 표지판 등과 같이 도로 위의 지작물과 신설 건물, 인접 공사 등 준공 이후에 변화된 현황을 그대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드론을 활용한 현황 모델이 필수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럼 앞에서 현황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번 세 번째 파트에서는 기존의 현황 모델을 어떤 방식으로 구축을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구축을 할 것이며 이 현황 모델로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모델링 방안입니다. 여러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드는 방안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도면을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방안이라 함은 측량과 같은 방법도 있는데 여기 웨비나에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고속도로 확장공사 설계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위에서 측량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도 위에 올라가지 않고 도면을 활용한다든지 드론을 활용한다든지에 대한 모델링을 매뉴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웨비나에서는 측량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 이렇게 도면으로 활용해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사진으로 가져왔고요. 크게 2가지의 방법으로 기존의 모델링을 해왔습니다. 현황 수치 지도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설계나 아니면 준공 도서 등을 활용해서 모델링을 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해당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보자면, 네, 그럼 현황 수치지도 활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지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측량 데이터가 없을 경우 보통 수행을 하고요. 국토지리정보원이나 더 높은 퀄리티의 수치지도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모델링을 합니다. 그 수치지도를 이제 BIM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삼각망으로 구성을 해서 모델로 적용을 하는데, 이 수치지도는 보통 등고선 위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무시된 채로 모델링이 되겠죠. 그러면은 확장공사와는 좀 거리가 먼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준공도서 등을 활용하는 방안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도로가 기존에 준공되었을 당시에 도면과 측량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을 만드는 방안입니다. 이 데이터가 기존 현황 수치들을 활용하는 방안보다는 더 정확성은 높지만 전 단계 성과품의 작성 연도에 따라서 또 노후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한 준공도서를 활용하게 되면 준공 당시의 데이터로 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지관리 기간 동안에 적용된 확장이라든지 추가 시설물, 일부 선형 이동 등을 고려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방안 또한 확장공사 설계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확장공사 설계 시에 현황 모델을 어떤 방식으로 구축을 해야 되느냐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내용이고요. 이것 또한 이렇게 사진으로 가져와 봤고요. 왼쪽에 이제 드론 촬영 영상 활용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메쉬, 와이어프레임, 포인트 클라우드, 솔리드 등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구조물이나 토공량 파악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라이다나 레이저 스캐너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그럼 먼저 드론 촬영 영상 활용의 파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촬영 영상 활용입니다. 이번 벤틀리 웨비나 주제인 ITN 캡처 모델러 또한 이 드론 촬영 영상 활용의 방안 중 하나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중복 연속 촬영하는 드론을 활용하여 수행을 하고요. 그 이미지로 AT, 항공 삼각 측량을 수행하고 리컨스트럭션을 활용해서 여러가지 결과물을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중복 연속 촬영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동적 객체, 그러니까 현황 도로에 지금 지나다니고 있는 차량이라든지 인도에서 걷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모델링에서 자동으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를 위한 도로나 시설물 등의 현황 모델링을 정확하게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앞으로 BIM 설계를 위한 측량의 기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구축된 모델로부터 DSM이나 DTM과 같은 틴 모델,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등을 추출해낼 수 있고, 그 추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더 추출을 해서 선형 계획값, 행단까지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DSM 모델이 특징인 최외곽 표면에 대한 모델링으로 수목이나 지작물에 대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향 촬영으로, 기본적으로 하향 촬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드론 하부나 암거 내부 등과 같이 GPS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음영 구역에 대해서는 모델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 같은 경우는 상향 촬영이나 수동 촬영, 그 다음에 카메라 촬영 등을 통해서 추가로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라이다 및 레이저 스캐너 활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다 활용에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 장비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하여 수행을 하고요. 라이다로 현황을 측량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로 생성을 하고 제작물들을 분류 및 제거를 해서 DM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DM으로 이제 추가적인 후처리를 통해서 DTM으로 제작을 하고 설계를 위한 기초 현황 모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라이다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위치에 대한 점을 1회 스캔을 하기 때문에 현황의 도로 같은 부분을 측량하게 된다면 지나다니는 차량까지 같이 모델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수목과 지작물을 재제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후처리하는 시간과 그리고 고가의 장비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DTM이나 DM을 제작할 당시에 직벽과 유사한, 그러니까 점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명을 했을 때 X, Y 값은 같은데 Z 값만 다른 점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많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물, 그러니까 암거나 교량 같이 아랫부분이 같이 찍히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같이 찍히는 부분에서는 이 DEM이나 DTM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많이 튀게 돼요. 데이터가. 그래서 라이다로 측량을 할 때는 전 구간에 거쳐 수행하기보다는 계획 및 수량 산출을 위해 정확한 원지반의 모델을 제작해야 하는 경우인 절토부나 성토부, 그리고 터널 갱고부 등과 같이 현황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레이저 스캐너의 활용 부분은요, 이 라이다 같은 경우에 하향 촬영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구간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레이저 스캐너를 활용해서 상향이나 360도로 스캔을 해서 구조물들을 포인트 데이터로 생성을 하고요. 이 레이저 스캐너 포인트 데이터와 라이다 포인트 데이터를 결합해서 역설계로 현황 구조물이나 지형을 모델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그럼 도대체 이 리얼리티 모델이 무엇이고 그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얼리티 모델이란 드론이나 항공기 등으로 촬영한 이미지나 스캐너로 추출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제작한 현실과 유사한 고품질 3차원 모델을 말합니다. 리얼리티 모델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리얼리티 모델링이 필요한가? 기존에는 이 3D 모델을 제작하는 방식이 모두 수동이었습니다. 전문 지식도 높아야만 했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이 리얼리티 모델링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자동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현실적인 모델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현실적인 모델을 우리는 디지털 트윈에 사용하고자 제작을 합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물리적 객체나 시스템을 디지털로 정밀하게 복제한 가상 모델입니다. 이 디지털 트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모습과 가상의 모델이 매우 비슷해야 한다는 가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얼리티 모델을 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디지털 트윈을 더 알기 쉽게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장이 이제 물리적으로 현실에 존재하는데, 이렇게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게 된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왼쪽에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가야만 정확하게 디지털 트윈을 구현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디지털 트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은 지금보다 더욱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3D XR 기술과 이후 4D 기술이라든지
AI, ML 기능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가 디지털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에 들어가야 하는 데이터를 간단하게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먼저 2D의 도면과 그 다음에 2.5D라 불리우는 GIS 정보, 그리고 3D라고 불리는 BIM 등의 데이터를 이렇게 디지털 트윈으로 함께 들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정적인 모델과 동적인 모델로 나누어져서 디지털 트윈은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적인 모델로 여러 공장 관리와 시뮬레이션, 안전성 검토,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황 모델 또한 정확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 모델을 구축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기반으로 모델을 제작하는 IT인 캡처, 픽스포디 매퍼, 메타쉐이프, DJI 테라 이렇게 가장 유명한 네 가지 종류가 있고요. 다음은 라이다나 스캐너를 활용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제작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IT인 캡처, DJI 테라, 스마트 컨스트럭션, 사이클론 레지스터 360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현황 모델을 어떻게 구축을 하고 그 구축에는 어떤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 모델을 수집하고 구축하는 방식을 비교하는 자료입니다. 현재 현황 모델을 구축하는 방식은 이렇게 7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작을 해 두었습니다. 먼저 설계를 위한 현황 모델입니다. 지작물과 수목이 모두 제거가 된 상태여야만 원 지표면을 그대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물인 교량이나 도로 또한 그대로 가져와야 합니다. 먼저 현황은 이렇게 수목이나 지작물들이 다 존재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은 BIM 소프트웨어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지표면입니다. 이 경우에는 텍스처 표현이 되지 않는 것과 이 삼각망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되게 러프한 상태로 지표면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수치지도로 제작을 하는 방식입니다. 수치지도로 먼저 지표면을 제작한 이후에 정사영상으로 텍스처를 입히는 방식인데요. 이 또한 망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부정확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지표면과 현황은 다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수치지도로 제작한 모델에 텍스처를 입히고 준공 도서를 통해서 구조물을 얹은 모델입니다. 이 또한 준공 도서가 현황과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확한 모델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드론 촬영 모델입니다. 드론은 기본적으로 상부에서 하향 방향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교량의 하향 부분인 교각을 잘 표현해내지 못합니다. 또한 수목 또한 그대로 모델링이 되어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드론 라이다 모델입니다. 라이다는 지표면을 가져가는 데는 매우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지점 분류 방식을 통해서 지표면 데이터와 미분류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과 수목을 제거한 그라운드 포인트들을 수집하여 지표면으로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 촬영의 경우는 이렇게 하향 촬영을 하기 때문에 교각이나 음영 구역에 대해서는 표현이 잘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지상 스캐너를 통해서 360도 그리고 상향 방향으로 스캔을 하기 때문에 교량의 하부 포인트나 암거 부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로 상부의
주행을 통해서 이동형 라이다인 MMS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이동형으로 주변의 포인트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도로의 상부를 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도면을 활용하는 모델링이 아닌 드론과 스캐너를 활용한 현황 모델 구축 방식들의 장점을 모아 현황 모델을 구축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도로와 그 노면 그리고 주변 현황 등을 구축할 때는 드론 촬영 모델을 사용하고요. 토공 구간, 절토와 성토, 사면 같은 경우나 터널 갱구부에 정확한 이 토공 구간을 산출해야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드론 라이다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량의 상부와 하부를 함께 모델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부는 라이다 데이터, 하부는 지상 스캐너를 통해서 교량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거와 터널 내부는 지상 스캐너를 활용할 수도 있고 터널 내부 같은 경우에는 MMS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린 현황 모델 구축 방식으로 제작한 모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도로의 현황은 현재 성토 구간이고요. 드론 촬영 모델로 이렇게 전체적인 현황 구간을 수집을 해서 모델을 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성토 구간의 사면을 추출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라이다 데이터로 지작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면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절토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로의 노면은 이 드론 촬영 모델을 가져가지만 이렇게 사면에 지금 나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이다 데이터로 취득을 해서 그라운드 데이터를 가져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이 현황 도로에서 교량은 아주 중요한 구조물인데요. 이 구조물을 취득하는 방식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부에서 이렇게 라이다로 촬영을 하고요. 이렇게 하부에 레이저 스캔을 동시에 촬영을 진행을 합니다. 현재 이 빨간색 점은 라이다고 노란색 점은 레이저 스캔입니다. 그 다음에 점만으로는 설계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드론 모델을 먼저 주고요. 해당 교량 구간을 이렇게 메쉬에서 편집을 해서 지워줍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상부와 하부의 포인트 데이터들을 역설계를 통해서 교량으로 제작을 하고 이 드론 모델과 결합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 모델 구축에는 아이트윈 캡처를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트윈 캡처 모델러만의 특화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기능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터치업 기능입니다. 여러 지금 현황 모델을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들에서도 이 메쉬를 직접적으로 편집을 한다거나 수정한다든지 생성해내는 기능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드러낸다든지 오류 지역을 편집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통해서 더욱더 높은 퀄리티의 메쉬를 제작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프로세싱 세팅입니다. 프로세싱 세팅에는 여러 다른 세팅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설계에 걸맞는 세팅으로 해당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스탠다드 설정을 하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지만 설계에 적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플래너로 설정을 하게 된다면 평평하게 모델을 제작을 해주기 때문에 설계에 적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Extract Ground 기능입니다. 지작물이나 인접 건물 조사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자동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사면의 데이터를 그라운드 데이터로 추출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지면과 구조물을 탐색 및 분류해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Extract Feature 기능인데요. 찾고자 하는 객체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자동으로 감지를 해내는 기능이고요. 보통 유지보수 관리 쪽에서 크랙이나 객체 등을 탐지하고 추출하고 도면화하는 데 사용을 하지만 이 내용을 넣은 이유는 추후에 차선이나 증분대와 같은 선형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3D 타일링 기능입니다. 보통 도로 설계는 10km가 넘는 보통 10km에서 20km, 30km까지 가는 대형 모델인데 다른 소프트에서 이런 대형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모델이 처지거나 중간 부분이 휘거나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IT인 캡처 모델러는 이 3D 타일링 기능을 통해서 메모리를 최적화해서 대형 모델에 아주 적합하도록 제작을 해줍니다. 이 다음은 연계 가능한 소프트웨어인데요. 연계가 되는 확장자가 하나만 있더라도 매우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벤틀리와 다른 제품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하나가 아닌 여러 개, 그리고 그 여러 개에서 또 다른 여러 개를 추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서 원하는 확장자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에 필요한 11 3D라든지 오토캐드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오픈로드, 오픈레일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계 가능 소프트웨어가 아주 큰 설계에 특화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차례인 확장 공사 도로 설계 BIM 설계와 그리고 현황 모델을 만드는 현재 상황과 향후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술진흥 기본 계획입니다. 17년에 나온 계획이고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BIM을 활용해서 도로 사업을 적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라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BIM AI를 적용한 건설 자동화 기술을 개발할 것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진흥 기본 계획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8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 BIM 플랫폼 구축 등과 같이 스마트 건설 기술이나 이 IoT, 빅데이터 기반의 유지보수 등과 같은 스마트 유지관리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BIM을 활용한 가상 시공을 통해 스마트 건설 자동화 기술을 25년까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입니다. 이는 2018년에 나왔고요.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 25년부터는 드론 측량과 BIM 전면 활용을 설계 파트에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30년부터는 자동 지반 모델링과 설계 자동화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IT인 캡처 모델러 사용 이용자들은 이 드론 측량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하는 과정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iTwin이라는 플랫폼으로 어떻게 더 디지털 트윈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게 해주는 로드맵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단계별 발전 목표이고요. 지금 18년부터 20년, 25년, 30년 이렇게 5년 주기로 이 기술들을 변화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드론과 그 모델링으로 더 디지털 트윈에 다가갈 수 있는 기술들을 찾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발주처나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BIM에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30년까지는 더욱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주무부처로 있고 총괄기관을 한국도로공사가 맡고 있는 이 스마트건설 사업단입니다. 현재 이 스마트건설 사업단에서는 토공 자동화나 디지털 매핑, 구조물 자동화, 프리팹, 스마트 건설 안전, 그리고 플랫폼 및 실증을 중점적으로 수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스마트 건설 사업단의 경우는 토목 세미나나 드론 관련 세미나에는 항상 나타나시는 그 사업단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주요하게 보실 수 있겠고요. 기술 같은 부분에 관련해서도 그런 세미나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이 오늘의 주제와 똑같은 고속도로 확장공사 BIM 설계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이유는 제가 전담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아직 수립 중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두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확장공사를 설계하는데 기존 도로와 준공 선형 그리고 기본 설계, 현황 측량 자료 등이 현황과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 그 이유로 기준 설정을 제한하여 확장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연도 내로 매뉴얼을 아마 만나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만 현황과 향후 동향 파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웨비나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후 Q&A를 진행하고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